반갑습니다. 오늘은 커피 관장의 방법 중에서 일반적인 커피 관장 방법과 임플란트 커피 관장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커피 관장과 임플란트 커피 관장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인 커피 관장은 약 600ml의 커피액을 항문에 넣고 난 뒤에 약 10분에서 12분, 길게는 13, 14분 만에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것을 일반적인 커피 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 커피 관장은 양을 약 100ml에서 150ml 정도만 똑같은 농도로 항문을 통해서 직장에 넣었다가 배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흡수하는 것이죠. 임플란트라는 뜻은 안에다 넣다, 안에다 심는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관장은 배설을 하지 않고 안에서 창자 내벽에서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임플란트 관장이고, 일반적인 관장은 약 600ml의 커피액을 넣어 가지고 10에서 15분 정도 그 사이에서 밖으로 배출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부분 일반적인 커피 관장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플란트 커피 관장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커피 관장은 길게 많이 하려면 약간의 부담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커피 관장을 하게 했을 때에 보통 자기 나이만큼, 하루에 한 번씩 자기 나이만큼을 하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죠. 이렇게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난치성 질환자들, 특히 말기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4시간 단위로 하루에 4번 정도 커피 관장을 오랫동안 서너 달에 걸쳐서 하게 되면 우리 창자 내벽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커피 관장 액을 넣었다가 배설하는 가운데에 이 점액질이 같이 빨려 나오니까 이 점액질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런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임플란트 커피 관장을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창자 내벽에 있는 이 점액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창자 내벽에 있는 이 점액질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물질을 싣고 다니는, 이동하게 하는 특별한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소 내장의 길이가 약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몸통 길이에 소는 약 22배 정도의 내장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 60m의 내장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장 내벽에는 사람과 똑같이 이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뒤덮여 있습니다. 돼지는 내장의 길이가 자기 몸통에 약 17배, 18배 정도, 사람은 사람의 키에 비해서 약 5배 정도가 우리 내장을 이루고 있으니까 약 9m의 내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9m 정도가 이 내벽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고, 이 점액질 속에는 우리 면역 물질이 가득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코 점막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되어 있죠. 귀 안에도 들어가 보게 되면 귀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되어 있고, 이 점액질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살균, 멸균하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 이 점액질 속에는 이 면역 물질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대중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염증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목욕탕에, 같은 대중 목욕탕에 여러 명이 앉아서 목욕을 하고 밖으로 나와도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점령이 안 되는 것은, 특히 우리 요런 내벽 선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도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되어 있고, 여성의 그 질 속에도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어 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 점액질 속에 있는 이 면역 물질이 다 제거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가 전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얼마나 같이 보존하느냐, 요것과 맞물려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이 점액질이 저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액질 속에는 이 면역력이 범벅이 되어서 우리 몸을 타고 흐르고
이 점액질을 타고 이 면역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점액질이 없다는 것은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점액질의 주 원료는요, 나트륨, 그리고 단백질, 칼륨, 이 세 가지가 이 점액질을 만들어내는 주 원료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점액질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나트륨, 소금, 그러니까 이 죽염을 정말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죽염을 드셔라, 소금을 좀 드셔야 된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워낙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싱겁게 먹어라, 저염식을 해야 된다, 짜게 먹으면 병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워낙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쉽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정말 먹지 말아야 될 이 소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 화학적으로 시공된 화학식으로 만들어진 이 소금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겠죠. 이 맛소금, 꽃소금 하는 우리가 쉽게 대중 음식점에서 넣는 이런 맛소금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소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피해야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좀 우리 몸의 심장의 문제, 혈압의 문제, 또 암의 문제, 나쁜 영향들이 미치지만 이 좋은 소금, 이 죽염을 여러분들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소금 염분 농도가 0.9%, 0.9V의 전해질,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의 있던 병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적당하게 드시는 것은 여러분 건강을 끌어올리는데 포인트가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 그리고 이 칼륨은 야채 속에 많죠. 특히 생야채 속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여러분 잘 조절하신다면 그 어떤 난치성 질환자들, 특히 말기암과 같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커피 관장을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부담이 있으니까 임플란트 관장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커피 관장을 한번 하고 임플란트 관장을 한번 하고 다시 일반적인 커피 관장을 하고 임플란트 관장을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창자 속에 있는 점액질을 보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피 관장과 임플란트 커피 관장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관장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실험 자료라던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예, 커피 관장은 막스 거선요법에서 안내를 하고 있죠. 일반적인 커피 관장은 약 600에서 700ml의 커피액을 한 번에 넣어서 10분에서 12분, 길게는 15분 안에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일반적인 커피 관장은 이 막스 거선요법에서 검증된 여러 자료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플란트 관장은 비공식적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비공식적으로 한 곳에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임플란트 관장을 하기 전 그리고 임플란트 관장을 하고 난 이후에 혈액 검사를 하고 나름대로 충실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분말형 커피로 일반적인 커피 관장 그리고 임플란트 커피 관장을 비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을만하다.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서 이 분말형 커피로 임플란트 관장과 일반적인 커피 관장을 수시로 병행해서 했습니다만은 효과는 좋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그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커피 관장이 나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커피 관장과 임플란트 커피 관장을 병행하신다면 점액질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건강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건강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